당신은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여기는 마음 같은 사랑이 가득 담긴 말 그대로 헌신적인 사랑. 하물며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도 언젠가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었던 생물체는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을 거쳐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격체인 부모라는 존재와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크고 작은 대립 속에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식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어릴 때처럼 모든 것을 헌신하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점차 희미해지며 자식의 나이대에 맞도록 부모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부모의 사랑도 이길 만큼의 헌신적인 사랑 말입니다. 당신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사실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남자다 보니 이성의 외모, 체형 등 외형적인 것에 더 눈길이 가고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외모, 체형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랬죠. 여자는 남자가 못생겨도 자신을 계속 사랑해주고 헌신해주면 콩깍지가 씌어지면서 잘생겨 보이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만, 반대로 남자는 여자가 못생기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감정까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녀와 야수 커플은 있어도 추녀와 미남 커플은 보기 아주 드물다고요. 그녀는 정말로 헌신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살인 같은 끔찍한 중범죄를 저질러도 부모도 못해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를 보듬어 주고 감싸 안아줄 존재였습니다. 죽으라고 말하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그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00일, 200일, 300일. 그렇게 다른 커플들도 챙기는 100일 단위 기념일이 왔을 때도 저는 그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녀가 나오라는 약속 장소의 옷까지만 대충 걸쳐 입고 슬리퍼를 직직 끌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저를 향해 두 팔 벌려 해맑게 뛰어오더군요. 그녀는 저를 향해 인상을 찌푸리거나 울상짓는 일을 맹세컨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으며 항상 어딜 가든 저와 붙어 있으려 했고, 제가 어쩌다가 발을 헛디거나 어딘가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표정을 하며 괜찮냐고 물어봐줬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점점 저도 그녀가 좋아지기 시작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분을 살피게 되었고, 제가 그녀에게 하는 행동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탓일까요? 저의 아주 작은 호의에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감동받은 표정으로 저를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아만 온 탓인지 그런 감정이 드는 것도 순간이었고, 전 또 다시 그녀에게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옷에 뭐라도 잔뜩 흘리면 물티슈와 휴지로 닦아줄 뿐 아니라 근처 옷가게에 뛰어가 갈아입을 옷을 사줬고, 코인 세탁소를 찾아 세탁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바보 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한테 쓴소리나 험담, 손가락질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행복해 보였고, 저 또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싫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이 만족하고 있으니 주변인들의 왈가왈부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녀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른 커플들에겐 기쁜 날이겠죠. 처음으로 같이 하는 1주년이 뜻깊다고들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역시 그녀에게 두근거리는 설레임이나 특별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옷가지를 대충 걸치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녀가 좀 이상합니다.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부탁을 하며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저거 해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건 압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 제일 최우선 순위이니까요. 물론 그녀만 빼고요. 그녀는 어떠한 순간엔도 제 기분과 감정을 1순위로 생각해줬습니다. 그래도 울화가 치밀어 올라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싫다고요. 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했던 걸까요? 기념일이니 그녀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줘야 했던 걸까요? 그녀가 저와 사귀면서 처음으로 정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은 특별한 걸 먹어야겠다고, 꼭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커플들 1주년을 보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1년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아냐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녀를 두고 집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곤 집에 도착해 책상에 앉아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녀에 대한 일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있던 일들을 생각하니 두통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이쯤 작성하고 잠에 들어야겠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경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녀의 기분을 맞춰줘야겠습니다. 그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늘 헌신했습니다. 그에게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랑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따뜻한 시선도 따스한 손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해서 했던 행동들이었고 그를 너무 사랑하기에 한 행동들이지만 한계 같습니다. 1주년인데 모든 커플들이 행복해하며 같이 사랑을 나눌 1주년에 그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저 혼자 그의 집에서 그를 위해 정성스럽게 마련한 테이블 위에 아늑하고 따뜻한 노란색 테이블볼을 깔고 분위기 있게 고풍스런 양초에 불을 붙이고 앤틱한 접시들을 테이블에 놨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를 추억하고 그와 한 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를 음미하며 칼질과 포크질을 이어나갔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맛은 이런 맛이군요. 왜 다들 제 헌신적인 사랑에 답해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늘 5번째로 저와 한 몸이 된 그도 여태 그랬던 다른 이들처럼 저와 함께 다시 태어날 겁니다. 헌신적인 존재로. 지금은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그들이